안녕하세요. 오늘은 예비 고1분들이 어떻게 겨울방학을 보내는 게 좋을지 조언해드리는 영상입니다. 예비 고1이 아니어도 도움될 만한 내용이 많으니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간단히 저를 소개하자면 저는 과학고를 조기 졸업했고 1학년 겨울방학 때 공부를 열심히 해서 2학년 첫 시험 때 내신 1.0 전교 1등을 찍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겨울방학을 어떻게 알차게 보낼 수 있을지 오늘 얘기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수학과 같은 경우는 적어도 공수1 개념, 그리고 시간 되신다면 공수2 개념 정도까지는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과학과 같은 경우도 산염기라든지 운동량처럼 어려운 파트들은 미리 한번 보고 오시면 많이 편할 거예요.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는 기초가 없으시다면 고등학교 와서 되게 멘붕이 오실 수도 있는데 혹시 자기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학원에 가시거나 모의고사 미리 한번 풀어보면서 공부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과고생이라 하는 말이 아니고 수학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학은 실력이 늘기 위해서 다른 과목들에 비해 매우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시간을 투자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은 국어, 영어, 과학 이런 주요 과목들 중에서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과목들을 비중 있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 같은 암기 과목들은 지금 미리 해둘 필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학원이 맞는 사람과 안 맞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좀 생각해 보시고 결정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저는 학원을 다니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라 생각하는데 첫 번째가 개념, 그리고 두 번째가 자료입니다. 우선 학원을 가야겠다 싶으시면 한번 가보시고 만약에 자기가 개념을 들어야겠다 싶으시면 학원을 계속 다니시고 나는 개념은 혼자서 할 수 있겠는데 자료가 부족해 하면은 시험 기간에 친구에게 학원 자료를 좀 빌려서 그렇게 공부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문제집과 같은 경우는 자기 수준에 맞는 문제집을 푸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수준을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학원에 가서 레벨 테스트를 받아보시거나 아니면 다양한 난이도의 문제집을 한번 풀어보면서 자기에게 맞는 문제집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수학 문제집을 기준으로 얘기해보자면 전체 문제 중에 70% 정도를 맞추고 나머지 30% 정도를 틀리는 정도의 수준이 자기에게 맞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문제집 추천 영상은 나중에 따로 한번 만들어 볼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수학 문제집만 한번 간단하게 추천해보자면 우선 수학과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개념을 처음 본다 하시면은 이제 개념 원리 추천하고요. 내가 개념은 한번 봐서 이제 유형설을 봐야겠다 하면은 센, 일품, 고쟁이 이런 문제집들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미 유형까지 마스터했고 나는 킬러들까지 맞춰야겠다 하시면은 하이엔드, 최강 TOT, 수학의 정석 이런 문제집들을 추천합니다. 물론 그 학교의 내신 스타일에 맞는 문제집을 푸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냥 공부 잘하는 선배 아무나 붙잡고 어떤 문제집 푸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네, 순공시간 많이 따지시는데 저는 순공시간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그날 얼마나 알차게 공부를 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이제 제가 몇 시간 겨울방학 때 공부했는지 말씀드려보자면 저는 학원이 있으면 보통 6시간 정도, 그리고 학원이 없는 날에는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자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유튜브 열품타 이런 데 보면은 하루에 막 16시간, 17시간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 적게 공부하는 거 아니냐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겨울방학보다는 시험 기간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겨울방학 때 미리 너무 힘을 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힘도 붙이고 놀고 싶은 욕구도 있고 그걸 어떻게 참습니까? 그죠? 겨울방학 땐 좀 노는 것도 이제 나중에 공부를 더 하기 위한 전략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너무 놀지 마시고요. 장기적인 목표를 먼저 세우고 그리고 순차적으로 더 짧은 기간 동안의 목표를 세우는 거를 좀 선호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올해 이루고 싶은 목표를 정한 다음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번 달 해야 할 것, 그 중에서 이번 주에 할 분량, 그리고 그 이번 주 분량을 끝내기 위해서 오늘 할 일,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플래너 되게 이쁘게 쓰시는 분들 많아요. 플래너 이쁘게 쓰는 거 다 좋은데 명심하셔야 할 건 이제 플래너 쓰는 시간은 공부 시간이 아니고 그리고 플래너를 쓰는데 너무 많은 시간 투자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포스트잇에 연필로 되게 투박하게 계획표를 짰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내신 공부법 영상을 좀 만들면서 따로 더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짧게만 얘기해보자면 우선 저는 공부법 같은 경우는 각자에게 가장 잘 맞는 공부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공부법을 찾는 과정이 중학교 동안 공부를 했던 그런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부법을 찾지 못했더라도 괜찮습니다. 고1이라는 시간이 아직 있으니까요. 자기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으려면은 일단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일단 겨울방학 시기에 다양한 공부법을 시도해보면서 공부를 많이 해보시고 그러다 보면 점점 자신만의 이제 공부 방법을 정립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결론부터 말하자면 고1 때는 아직 안 정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를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진로는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고1, 고2 때 어떤 진로로 쭉 생기부를 밀어놨는데 고3 때 갑자기 진로를 확 바꾼다면 앞에 적었던 생기부가 무용지물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성적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의사가 되고 싶어서 장래희망의 의사라고 적고 생기부에도 메디컬 계열로 이렇게 밀어놨는데 갑자기 2학년 때 제가 성적을 말아먹는다면 메디컬 계열에 가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우선 1학년 때는 넓은 계열 정도로만 진로를 잡아두시고 고2, 고3에 올라가시면서 점점 진로를 좁혀나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네, 영상 도움되셨길 바라고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나중에 따로 모아서 한번 영상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